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영양포에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소중한 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은 해독, 대사, 에너지 저장 등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성인의 약 20% 이상이 지방간을 앓고 있으며 간 질환은 매년 수천 건의 발병 사례와 함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암은 한국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우리 모두가 간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공복에 음주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간은 혈액 속 독소와 노폐물을 해독하여 우리 몸을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저장하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해 에너지 생산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인자를 만들어 상처 치유와 출혈 방지에 도움을 주며 면역 기능과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간이 안 좋아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와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쌓여 피로감,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만성염증이나 과도한 지방 축적은 지방간,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 건강이 악화되면 전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간에 좋은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해독 작용에 도움을 주는 설포라판과 다양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세포 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짝 데치거나 스팀 방식으로 35분 정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 간 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되며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브로콜리의 해독 및 항염 효과가 간 건강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간 기능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를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약간의 올리브유와 마늘을 넣어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지며 맛 또한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견과류는 간 건강에 필요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다양한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견과류를 섭취할 때는 하루 한 줌 정도를 권장하며 생으로 먹거나 소금 없이 가볍게 구워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섭취 방법은 견과류 본연의 영양소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어 간세포의 손상 예방과 건강한 지방 대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여러 학술 연구에서는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 건강뿐 아니라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어르신들이 간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실 수 있는 훌륭한 간식임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체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간의 과도한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올리브유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곁들여 드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간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간 건강에 관심 있는 어르신들에게 꾸준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녹차로 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간세포를 보호하고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를 즐길 때는 23분 정도 적당히 우려내어 마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뜨겁게 마시면 영양소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녹차는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간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므로 꾸준한 녹차 섭취는 간 건강 유지에 크게 효과적입니다. 반면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튀긴 음식은 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튀긴 음식은 높은 온도에서 기름에 조리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지방산이 많이 생성됩니다. 여러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들은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간, 심지어 간경변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 조리 후 여러 번 재사용한 기름을 사용하면 발암물질과 톡성물질이 더욱 농축되어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튀김류를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기름의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거나 오래 튀기는 방식은 간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께서는 튀긴 음식을 피하고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신선한 기름을 사용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여 간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에는 소시지, 햄, 베이컨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들에는 보존을 위해 첨가되는 질산염, 아질산염과 함께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지방간과 간경변, 심지어 간암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고온에서 과도하게 조리하여 탄화된 부분이 생기면 이로 인한 톡성 물질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께서는 가공육을 섭취할 때는 양을 줄이고 가능하면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며 조리 시에는 과도한 고온 조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가공육 대신 채소나 생선을 곁들인 식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당 음식과 음료입니다. 설탕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등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당 식품을 지속적으로 드실 경우 체내 지방 대사가 왜곡되어 지방간을 비롯한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분이 과도하게 첨가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이 쌓이게 되고 결국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이 고온의 환경에서 조리되는 경우에는 톡성 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단맛을 즐기실 때 천연과일이나 천연감미료와 같은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톡성 물질로 전환되며 이 물질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염증과 섬유화를 유발합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음주 습관은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은 물론 간암의 위험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의 알코올을 마시는 폭음은 간에 극심한 부담을 주어 회복이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함께 섭취하지 않고 술을 마실 경우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없어 알코올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데 간은 이 알코올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여러 학술 연구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공복이 아닐 경우에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보다 간세포에 가해지는 손상이 23배 정도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미 간 기능이 약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음주하는 습관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을 위해 음주를 줄이고 만약 음주를 하신다면 반드시 식사와 함께 적당한 양을 지키며 즐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형 음식은 간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짠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등에는 나트륨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와 혈압 상승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간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염 식단은 간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간의 해독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이나 즉석식품을 조리할 때는 이미 높은 나트륨 농도에 추가적으로 조미료를 더하는 경우가 많아 이 조리 방식은 간 건강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건강한 식단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형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혈압 관리와 함께 간 건강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 생활습관 관리 또한 간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간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생활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포화지방과 당분,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 끼니마다 채소를 곁들이고 튀김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주 3회 이상 30분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체중 조절은 물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지방간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적당한 운동이 간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므로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적절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취미생활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간세포의 회복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간 기능 저하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간 기능을 꾸준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간 효소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간 질환의 초기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가 모여간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의 소중한 기관인 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과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까지 꼼꼼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소중한 파트너이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채널 영양포에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